안녕하세요. 무도원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윤태경입니다. 오늘은 자간흑 연골 코어 성형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간흑 연골이란 우리 몸의 갈비뼈 중에서 연골 부위를 말해요. 코 성형에서 보통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이 아주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이 재료들이 부족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자간흑 연골입니다. 이 갈비뼈가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밑으로 차례차례 번호를 매기는데요. 코 성형에서는 보통 5번부터 10번을 주로 사용해요. 환자분들이 선택권을 가지면 보통 위쪽에 6번보다는 아래쪽에 9번, 10번을 많이 택해요. 아무래도 6번 쪽은 이 가슴 쪽과 가깝기 때문에 위치가 좀 부담스러워서 다들 9번, 10번을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간흑의 채취 방법은 일단 우리가 6번이든 9번, 10번이든 위치를 정했으면 그 부분에 마취를 한 이후에 피부부터 지방, 근육 차례차례 이제 절개를 하고 마지막 이제 연골을 벗길 때 연골막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연골을 채취한 이후에도 순서 역순으로 연골막, 근육, 지방, 피부를 차례차례 잘 봉합해야지 이후 후유증들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촘촘히 꼬매는 편입니다. 자간흑 연골의 특징을 알려면 일단 다른 재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통 코 성형에서 이 코끝을 세워줄 때 비중격을 이용해서 기둥을 세워주고 귀연골도 같이 코끝을 만들어줍니다. 이 연골들이 양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높이를 올려주기에 퀄리티가 부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 자간흑은 장점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고 길이 또한 충분히 깁니다. 튼튼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코에 많은 변화를 줄 때 특히 자간흑의 장점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단점은 딱딱하다는 것인데 딱딱하다는 것이 마냥 단점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연골들이 약해서 충분히 못 올려주는데 자간흑은 딱딱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올려줄 수 있어요. 또 늑연골을 채취하면서 흉터나 통증, 또 수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단점들이 따라오는데요. 일단 흉터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사회성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보통 한 2cm, 근육이나 지방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3cm대까지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한 1.5cm로 남아요.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운 길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흉터의 퀄리티가 또 만약 볼록볼록 나온다든지 하면 되게 보기가 싫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저는 이제 흉터 주사를 놔드리는데 최근 몇 년간 흉터 주사를 놨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흉터의 퀄리티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흉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와핑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늑연골을 채취한 후에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말해요. 이걸 보완하는 게 자가늑연골 코 수술의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와핑된 서로 다른 것끼리 뒤집어 놔서 꼬매면은 이게 쭉 펴진다든지 아니면은 휜 연골을 칼집을 내줘서 모양을 보여준다든지 의사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와핑 때문에 휜다 이런 걱정들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콧대와 코끝을 모두 자가늑연골, 부분적으로 자가늑연골, 원장님의 추천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코끝은 기본적으로 자가늑연골로 올리고 그 이유는 상황마다 다른데 코 하부 쪽 콧등을 자가늑연골로 부분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콧등 전체적으로 높이를 올려야 할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다져가지고 본인의 자가 근막과 같은 자가 조직과 둘러싸서 콧등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실리콘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은 코끝만 자가늑연골로 하고 콧등은 실리콘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이 무엇인지 일단 기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자가늑연골의 소문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잘 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와핑 현상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와핑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진행 중에 그걸 잘 교정하는 것이 수술의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좀 부실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도 이런 와핑 현상으로 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수술 중에 잘 해결을 해놓으면 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문, 자가늑연골 첫 코 성형에는 비추다. 이건 아니고요. 그 자가늑이 이제 재수술 최후의 수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수술 또 구축코 이런 어려운 코의 경우에는 자가늑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긴 한 거고요. 이게 첫 수술 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비염 수술, 정확하게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으신 분이면 사용할 수 있는 비중격이 거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가늑이 당연히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코 상태에 비해 화려한 코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중격 연골 양이 굉장히 적은데 그걸 억지로 비중격 연골을 올리면 나중에 휘거나 처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자가늑이 비록 첫 수술이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문, 자가누경골 코성형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연히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석회화되는 것 관련해서 이런 소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석회화된 누경골이 누경골을 채취하거나 또 이게 조각을 낼 때 좀 더 어려운 경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뼈 수술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그것은 충분히 가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가누경골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화가 덜 된 곳을 찾아서 채취를 하면 충분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문, 자가늑 굳이 안 쓰고 기증늑 써도 된다던데 물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기증늑은 이제 타인의 연골을 가져와서 이제 사후 처리를 통해서 우리 재료로서 가공을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늑연골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견고하기 때문에 자가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염증 또한 약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만약에 흡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견고하게 잘 지지해주던 축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코끝이 처음보다 처진다든지 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많이 올려져야 되는 코일수록 자가늑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 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 자가늑에 대해서 유달리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가늑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피부가 거의 안 늘어나서 자가늑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거나 혹은 무리하게 높이면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비중격이나 기연골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초이스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본인의 케이스가 궁금하면 많이들 내원해주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